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제1기획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보고서 페이지에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사업보고서를 말하고 있고 주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1기획의 사업보고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유정근 대표이사님이고 본사가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어요. 이 제1기획의 본사가 이태원 한복판에 있기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작성 책임자는 정홍구 전무님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문을 보면은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해서 주식회사 제일기획의 본사 이름이고 영문명은 좀 특이하게도 제일 월드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문명이 월드와이드가 왜 들어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글로는 제일기획, 영어로는 월드와이드다. 그리고 약식으로는 주제일기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설립일자가 좀 예전이에요. 1973년 1월 17일이라고 굉장히 좀 오래 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1998년에 상장되었다. 본사 이태원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에는 광고업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광고주 니즈에 적합한 Strategy, Creative, Media, Digital Experience 어쨌든 뭐 어려운 말 써놨지만 마케팅 솔루션을 하는 광고회사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기획이 광고회사라는 걸 다들 아시니까 이걸 좀 어렵게 해서 광고주의 니즈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이 회사는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 제일기획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건 다들 아시죠? 삼성그룹에는 총 60개의 국내 계열사가 있고 뭐 상장사 16개, 비상장사 44개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말을 하는 거고 AA 제로급이면은 위에서 세 번째죠. 트리플 A, AA 플러스, 그 다음에 AA 제로 위에서 세 번째인 아주 훌륭한 등급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서 거의 무조건 갚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연결사업보고서에서 제일기획과 하나의 일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건데요. 보면은 이제 USA, 미국 법인이겠죠. 멕시코 법인, 그 다음에 유럽 법인, 독일 법인, 그 다음에 중국 법인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펑타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법인인데 꽤나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광고회사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펑타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 법인, 인도 법인, 요거는 이제 중동 법인이에요. 두바이에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미국에 있는 또 뭐 벤처, 그 다음에 아이리스 월드와이드, 요거는 아이리스라는 이제 법인 밑에 있는 쭉 자회사들이 있는데 요런 회사들이 있는데 런던에 있는 회사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회사고 영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좀 특이하게 수원이 아니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 이제 야구단이 있고 여기 수성구 야구 전설로 주소지가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도 제일기획의 연결 실체로 보고 있다. 제가 아까 수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거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라고 그 축구단 있잖아요. 축구단도 여기 제일기획의 연결 실체인데 규모가 좀 작아서 제가 자르면서 날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유럽 법인과 요 펑타이 요 두 개, 중국에 있는 펑타이 요 두 개가 좀 큰 편이고 그 외에 여기 독일 법인 또 좀 큰 편이네요. 어쨌든 다 뭐 1,000억 원대 자산 규모로 보여주고 있고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배당이 760원, 70원, 820원으로 쭉쭉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량도 60%대를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증가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연결 단기 순이익이 1270억, 1290억, 1380억으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 성량을 유지하면서 배당금도 많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3.3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년 말 주가 기준이고 이게 이제 20년에 와서 주가가 이제 계속 변동되고 지금 21년에 계속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배당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이 배당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배당 성향이 60% 정도면은 우리나라 기업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벌어서 배당으로 많이 이제 주주들한테 베푸는 그런 배당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로마자 2번 왔는데요. 사업의 개요 부분에서
당사는 광고업이라는 단일 사업 부문,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업만 하지 다른 걸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광고는 전자, 금융, 식품, 화장품, 건설,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에 광고를 해봤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주의 글로벌 마케팅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 세계 43개국의 51개 제일기획 네트워크, 아까 뭐 유럽, 뭐 독일, 영국, 미국, 중국 뭐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문별 현황에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사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성장성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고 여기는 온라인, 모바일 등 디지털 부문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겠죠. 여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서 광고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광고가 다운되고 있고 신매체,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터넷 같은 그런 비교적 새롭게 출현한 매체들에서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죠. 최근에 많이 말하는 그런 부문에서 아주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표로도 보면은 증명이 돼요. 2019년에 매체별 총 광고비라고 해서 이제 국내 시장이거든요. 이게 국내 시장 한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일기획이 직접 추정한 그런 수치들입니다. 보면은 방송 소개는 줄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에 많이 줄었고 총 규모는 한 3조 6천억, 3조 7천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구성비가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쇄, 신문, 잡지 같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매체들인데 여기도 역시 줄었습니다. 3% 줄었고 규모는 1조 6, 7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비중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부문에서는 요건데 두 자릿수 15%나 성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 규모 자체도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42%로 5조가 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5개 광고 같은 게 한 1조, 그 다음에 광고 제작 부문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시장이 한 11조 9천억, 12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송 부분이 다 마이너스긴 한데 특이하게 여기 IPTV 부분은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는 좀 작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PC보다는 당연히 모바일 요게 성장률이 높고 시장도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넘어가서 회사의 영업 현황 부분을 보면은 영업 총이익은 계속 증가해서 한 1조 1,600억 정도를 기록했다. 뭐 영업 총이익이니까 매출에서 매출 빼기 원가 이렇게 계산한 게 매출 영업 총이익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쭉쭉쭉 이런 설명이 있고 보면 4매체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 4매체 광고 제작 요것도 역시 마이너스고 그런데 케이블 TV와 인터넷 그래서는 두 자릿수대 성장으로 여기가 이제 제일기획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 제작 부분이 매출 비중 자체는 더 큽니다. 여기 보면은 한 얼마죠 이게? 1560억 정도 되고 요건 한 1000억 정도 돼서 총계 한 3000억 정도 중에 광고 제작 및 매출 부분이 더 크고 하지만 이제 종속회사라고 해서 아까 해외 법인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8,600억으로 요것도 이제 사실 요 세 개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분류를 안 해놔서 조금 아쉽다. 요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아쉽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영업수익, 요거의 매출이죠. 그러면 보면은 전파 매체 구성비는 0.4%, 인쇄 매체는 0.8%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뉴미디어, 이제 이게 인터넷 포함하는 거겠죠. 이게 한 7.4% 정도 되고 광고물 제작이 25%, 그 다음에 종속회사가 아까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류를 안 해놔서 종속회사 통으로 묶어서 66%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총 매출은 한 3조 4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부분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재무상태표 부분은
뭐 유동자산, 유동자산, 자산 총계에서 계속 뭐 2조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도 역시 1조 2, 3천억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인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 최근 3년간은 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80억, 1310억, 1390억 이렇게 쭉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매출 부문은 뭐 3조 3천억, 3조 4천억, 3조 4천억으로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구나.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1560억, 1800억, 2000억으로 팍팍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도 이제 늘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에 아무래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국가가 넓어지는 거다 보니까 요것도 늘어나는 게 제일기획 입장에서는 영업의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문에서는 주요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종속기업 중에서 좀 큰 애들에 대해서 재무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같이 안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따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면은 이제 매출액을 먼저 보면은 1800, 뭐 2200 이런 식으로 다 1000억대, 1000억 내외도 있고 2000억까지 이렇게 매출이 다양하고, 뭐 다 합치면 한 1.2조 정도의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총 3조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1.2조가 요로 주요 종속기업,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8개 회사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서 종속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뭐 펑타이 아까 중국 법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니까 중국 법인이 굉장히 규모가 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개만 합쳐도 벌써 거의 한 5천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5천억 정도 되나? 어쨌든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 유럽 시장, 독일 시장, 이건 영국이었죠. 이것도 이제 미국이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 합친 유럽 시장도 꽤 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회사의 제일기획의 최대 주주는 누구고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고, 그 외에 삼성카드, 그다음 삼성생명, 이런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총 합쳐서 28%의 지분을 가지고 제일기획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주식의 분포 부분에 보면은 그 최대 주주 이외에는 5% 이상 주주가 국민연금 단 하나뿐이고 지분율 8.1%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사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역시 제일기획에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액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주주는 9,000명 밖에 안 되지만 비율이 이제 99.8%로 보유 주식은 한 31.96%, 지분율이 한 30% 내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은 제일기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총 1,400명 정도 되고, 소속의 근로자 한 200명 해서 총 1,600명 정도가 제일기획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평균 근속연수는 좀 짧은 편인 것 같네요. 8년 정도밖에 안 되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 400만 원 정도로 근속연수가 좀 짧은 거에 비해서 연봉을 좀 많이 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경력연수, 그러니까 신입 공채로 들어와서 이 회사에 쭉 다닌 게 아니라 경력직으로 제일기획에 조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총 경력연수는 한 12년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보수 지급액 해서 제일기획에 이제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15억을 받으시는 사장님, 유정근 사장님이 제일 많이 받는 거고, 그 외에 뭐 11억, 10억, 8억, 6억 정도의 임원분들이 연봉을 받아가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일기획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